저는 박만수입니다. 75살이죠. 오늘 은행에 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침 9시 반 동네 은행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말이죠. 번호표를 뽑는데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시큰둥했어요. 그냥 평범한 노인네 정도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 차림새야 그럴 만도 했습니다. 몇 년째 입는 낡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 겉으로 보기엔 그저 그런 동네 할아버지였으니까요. 창구 앞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제 앞에 온 사람들은 차례차례 업무를 보는데 저만 계속 뒷전이었어요. 직원들이 서로 눈짓하며 어르신, 공과금 내러 오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마치 제가 복잡한 업무는 할 수 없을 거라는 듯이 말이죠.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니요, 좀 큰 업무 때문에 왔어요. 그러자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김지연이라는 40대 초반 여성이었죠. 단정한 외모에 야심만만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김지연은 저를 한번 후워보더니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VIP 고객 올 시간이니까 빨리 처리해드려. 그러고는 입구 쪽을 향해 갔어요. 분명 중요한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참 안타까웠거든요. 가방 속에는 금고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툼한 서류철도 함께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걸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직원은 저를 대충 응대했습니다. 어르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간단한 업무 아니시면 다음에 오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동네에서도 비슷했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돈 없는 노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뒷말도 심했죠. 저 영감, 철물점 망하고 나서 더 고집만 세졌어. 그런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사람의 본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이니까요. 그걸 제 손자에게도 늘 말해줬습니다. 할아버지, 왜 늘 같은 옷만 입어요? 손자가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겉모습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집에 돌아와서 옛날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1970년대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주식계좌, 부동산 등기 서류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샀던 땅들이, 투자했던 회사 주식들이 지금 이렇게 큰 가치를 갖게 될 줄은 말이죠. 철물점을 운영할 때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손님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가게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내가 아플 때도 병원비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모은 돈을 투자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얘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자랑할 일도 아니고 필요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이 제가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하든 부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 마음가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은행에서 느낀 건 좀 달랐어요. 무시하는 건 괜찮아도 고객을 대하는 기본 예의도 없다는 게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김지연의 태도는 정말 아쉬웠어요.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니. 그래도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최민호라는 신입 직원이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저에게도 정중하게 대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저를 무시할 때도 어르신, 불편하시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려운 집안에서 자란 게 눈에 보였어요. 옷차림새도 그렇고 고객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아마 저처럼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법입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 은행이 제 돈을 맡길 만한 곳인지 말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는 없거든요. 그건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웃 이선영 씨를 만났습니다. 68살인 선영 씨는 젊을 때 잠깐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인연이 닿지 않아서 그냥 이웃으로 지내고 있죠. 만수 씨, 은행 다녀오셨나 보네요. 선영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생활비 때문에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하시나 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씁쓸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겉으로 보기엔 그럴 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어요. 아니요, 그냥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선영 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 나이에 무슨 큰 볼 일이 있겠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시지. 이런 말을 들어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겉모습에 속는지 보여주는 일이었으니까요. 집에 들어가서 손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10살인 손자는 저를 진심으로 존경해요.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당당하시잖아. 그래, 사람은 남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자기 자신이 떳떳하면 그걸로 충분해.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어리지만 제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김지연의 차가운 태도, 직원들의 무시하는 눈빛, 그리고 민호의 따뜻한 배려. 이 모든 게 대조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 은행의 최상위 VIP 고객입니다. 수십억 원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걸 전혀 모르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말이에요. 내일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은행 본점에서 열리는 VIP 고객 초청 행사에 참석해야 하거든요. 김지연도 거기 올 겁니다. 그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봐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때로는 진실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올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살았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어요. 작은 철물점이었지만 정직하게 장사했고 번 돈은 미래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제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아요. 그냥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끝이죠. 이런 세상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손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거든요.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요. 오늘도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동네가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이죠. 세수를 하고 평소처럼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몇 년째 입고 있는 점퍼와 편한 바지. 거울을 보니 참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게 제 모습이고 바꿀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봤어요.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기사가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취업도 힘들고 노인들은 더욱 어려운 시절입니다. 저도 겉으로 보기엔 그런 어려운 노인 중 하나였죠. 식사 후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예전에 운영했던 철물점 앞을 지나갔어요.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지만 그 시절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1970년대 저는 25살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작은 철물점을 열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정직하게 물건을 팔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드렸어요. 만수씨 가게는 믿을 수 있어? 손님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신뢰를 얻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일했죠.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돈을 벌면 대부분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투자도 했어요. 동네에 개발 소식이 들리면 그 근처 땅을 샀고 좋은 회사 주식도 조금씩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철물점 주인이 무슨 투자냐고 했지만 저는 공부했어요.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건 1985년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병이었어요. 병원비가 많이 들었지만 다행히 투자해둔 돈이 있어서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199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5살에 이른 나이였죠.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가게도 접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꿋꿋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그 말 때문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가게도 계속 운영했어요. 투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세운 꿈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제가 투자한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IT 회사 주식들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산이 눈에 띄게 늘어났죠. 2010년 철물점을 은퇴했을 때 저는 이미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도 손자에게도 말이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가난한 줄 알았어요. 저 영감 철물점 접고 나서 어떻게 사나 걱정이네. 그런 말들을 들었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짜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히 숨기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자가 학교 가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친구들이 또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놀렸어요. 손자가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속상했니? 조금요. 근데 할아버지는 왜 슬프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는 할아버지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단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했죠. 아직 어린 나이니까요. 할아버지, 정말 우리 가난한 거 아니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가난하다는 게 뭘까?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걸까? 아니면 마음이 메마르면 가난한 걸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진짜 부자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란다. 남을 도울 줄 알고, 어려울 때 참을 줄 알고,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이 진짜 부자야. 손자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진짜 부자네요. 고맙다, 우리 손자야. 손자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사실 자산을 공개하는 게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달라질까 봐서 말이죠. 지금은 저를 무시하지만 돈이 많다는 걸 알면 갑자기 아첨할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제 모습을 봐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점심시간에 이선영 씨가 찾아왔어요.
반찬을 나눠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만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생활이 많이 어려우시죠? 선영 씨는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의로 하는 말인 건 알았지만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철물점 접고 나서 수입이 없으시잖아요. 연금만으로 어떻게 살아요? 선영 씨는 계속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신은 자식들이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걸 은근히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선영 씨 사람은 겉보기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선영 씨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의 선입견에 갇혀서 진실을 보려 하지 않으니까요. 저녁에 자식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둘 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서 용돈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생활비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괜찮다. 나는 충분해. 그래도 병원비라도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자식들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사실은 제가 그들보다 훨씬 여유로웠어요.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류함을 열어봤어요. 주식계좌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들, 이 모든 걸 합치면 100억 원이 넘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가난한 노인으로 볼 테고 저는 그냥 조용히 제 길을 갈 겁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죠. 손자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진짜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은 은행에 다시 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어제보다 더 중요한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했죠. 평소처럼 낡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가방에는 각종 서류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확실하게 제 의사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은행에 도착하니 어제와 똑같은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은 저를 보자마자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손님이 온 것처럼 말이죠. 번호표를 뽑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계속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제 앞에 온 사람들은 금방금방 업무를 봤는데 저만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지점장 김지연이 나타났어요. 오늘은 더욱 바쁜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VIP 고객분이 오시니까 준비 철저히 해. 실수하면 안 돼. 김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저를 힐끗 보더니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어르신은 빨리 처리해드려. 복잡한 업무 아니실 테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묘했어요. 자신들이 기다리는 VIP가 바로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한 직원이 저를 불렀어요. 아까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큰 금액 업무를 보려고 해요. 큰 금액이라고 하시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100만 원? 200만 원? 제가 말하려는 금액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0억 원 정도 되는 자산 관리 상담을 받고 싶어요.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죄송한데요. 10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직원은 당황해하면서 지점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김지연은 다른 일로 바쁜 듯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그런 큰 금액은
증빙 서류나 그런 게 있으셔야 하는데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직원에게 보여줬습니다. 직원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게 정말? 통장 잔액을 본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여러 개의 통장을 더 꺼내 보였죠. 지점장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김지연을 부르러 갔어요. 하지만 김지연은 여전히 바쁘다며 대충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중에 해. 지금 중요한 고객 와야 해서 바빠? 그런 김지연을 보며 저는 씁쓸했어요. 중요한 고객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는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최민호가 다가왔어요. 어제 저에게 친절했던 그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젊은이, 자네는 다른 직원들과 좀 다르네? 민호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저도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서 어르신들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죠. 그런 민호가 기특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VIP 고객이신 건 아니세요? 민호의 질문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민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럼 VIP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민호는 저를 정중히 안내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민호만은 달랐습니다. VIP 상담실은 일반 창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편안한 소파와 차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환경이었습니다. 어르신, 차나 커피 드릴까요? 고맙네. 차 한 잔 주면 좋겠어. 민호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똑같은 은행인데 어떻게 대우가 이렇게 다를까요? 결국 사람들은 돈을 보고 태도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나요? 민호가 정중히 물었어요. 저는 제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각종 투자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주식 포트폴리오까지. 민호는 서류들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 이 정도 규모시라면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나? 네, 저희 은행에서 최고 등급 VIP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전담 매니저가 붙어서 모든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려요. 민호는 열심히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은행이 저를 제대로 모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젊은이, 자네 생각엔 이 은행이 어떤가? 고객을 제대로 대하는 것 같나?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첫 인상만으로 고객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역시 민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문제점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직원들이 조금씩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모든 고객분들을 똑같이 소중히 모시고 싶거든요. 민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은행도 희망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김지연이 직원들에게 뭔가 지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VIP 고객 오시는 시간이야. 모든 준비 완료됐지? 실수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민호에게 물었어요. 지점장이 기다리는 VIP 고객이 누군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아주 중요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열렸어요. 김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왜 여기 계세요? VIP 상담실은 특별한 고객분들만. 지점장님, 이 어르신이 바로 VIP 고객분입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지연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이 어르신이? 민호가 제 통장과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김지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10억 원이 넘는 자산 규모를 확인한 후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노인이 은행의 최고 고객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거죠. 지점장님, 혹시 실수하신 게 있나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김지연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실수랄게. 제가 어르신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이미 늦었어요. 저는 김지연의 진짜 모습을 봤거든요.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VIP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은행을 평가할 때 시설이나 서비스만 보지 않아요. 직원들의 마음가짐을 봅니다. 김지연은 점점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분들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 은행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은행 태도를 마지막까지 보고 판단하겠네요. 제 말에 김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VIP 고객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민호는 옆에서 안쓰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착한 사람이지만 신입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김지연 같은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민호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손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어요. 물론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지점장 아주머니는 나빴네요. 나쁘다기보다는 어리석었다고 해야겠구나. 진짜 중요한 걸 놓쳤으니까.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해요. 화도 안 내시고 화를 낸다고 달라질 건 없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교육이지.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 계획을 세웠어요. 은행 본점에서 열리는 VIP 행사에 참석해야 했거든요. 그때 김지연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다만 올바른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마음속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더 인자한 사람이었어요. 분명 화내지 말고 용서하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확실한 교훈이 필요한 법이죠.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김지연을 비롯한 은행 직원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민호는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앞으로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어요. 오늘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거든요. 세수를 하고 평상시와 똑같이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기분이었어요. 마치 긴 연극의 막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사람들이 제 진짜 모습을 알게 될 날이었으니까요. 아침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봤어요. 경제면에 은행들의 VIP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다는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진짜 VIP를 알아보지 못하면서 무슨 서비스 경쟁인지 말이에요. 손자가 학교 가기 전에 저에게 왔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왜 일찍 일어나셨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 무슨 약속이에요?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약속이랄까? 손자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했죠. 아직 어린 나이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할아버지, 그럼 오늘은 멋있는 옷 입고 가세요. 왜? 이 옷이 나쁘나?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약속이면 좋은 옷 입는 게 예의 아닌가요? 손자의 말이 일리는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이 모습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이 옷이 편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손자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옛날 생각을 했어요. 젊은 시절 철물점을 운영할 때 저는 늘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옷은 항상 더러웠죠. 그런데 그때도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철물점 주인 주제에 뭘 안다고 그래?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공부했고 투자도 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동네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시골의 아파트가 뭘 하나라고 했지만 저는 그 근처 땅을 샀어요. 당시만 해도 평당 몇만 원 하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철물점 수입으로는 큰 투자였지만 용기를 냈죠. 아내도 처음엔 걱정했어요. 괜히 위험한 일 하지 말아요. 하지만 제 판단이 맞았어요. 몇 년 후 그 땅값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1990년대에 컴퓨터 관련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런 게 뭘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를 봤어요. 컴퓨터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IT 회사 주식을 모았어요. 철물점 손님들은 영감이 무슨 주식이야 라고 비웃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제 예상이 현실이 됐어요. IT 회사들의 주가가 폭등했고 부동산도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자산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돈을 번다는 건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목적은 가족을 지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오후에 은행 본점으로 가야 했거든요. VIP 고객 초청 행사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이웃들을 마주쳤어요. 만수 씨 어디 가세요?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요. 또 은행이에요? 요즘 자주 가시네. 혹시 대출 때문인가요? 선영 씨는 여전히 저를 불쌍하게 보고 있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다른 일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 나이에 무슨 큰 일이 있겠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선영 씨의 말에 다른 이웃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모두들 저를 동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만수 형님, 어려우시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동네 이장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 복잡했어요. 아마 오늘 이후엔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은행 본점에 도착했어요. 평소에 가던 지점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높은 건물의 화려한 로비,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입구에서 안내 직원이 저를 봤어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VIP 행사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고 나서는 정중히 안내했습니다. 박만수 고객님 맞으시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연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들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저만 평상복이었죠.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봤어요. 왜 저런 사람이 여기 있나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는 익숙했거든요. 그때 김지연이 나타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행사에 참석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김지연은 급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여기서 뵙게 되네요. 혹시 길을 잘못 찾으신 건 아니세요? 여전히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VIP 행사에 제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초대받아서 왔어요. 초대받아서요? 하지만 김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정말 이 행사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행사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은행의 최고 등급 VIP 고객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저를 다시 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박만수 고객님입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부문 최상위 고객분이시죠.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김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아했어요. 제 모습이 VIP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이크를 건네받았어요. 이제 제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만수입니다.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인일 뿐이죠. 김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말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지연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시선이 이제는 존경과 호기심으로 변했죠. 김지연은 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김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김 지점장, 나를 무시한 건
은행이 아니라 그대의 태도였어요. 김지연은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저희를 지켜봤습니다.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은행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특히 지점장이라면 더욱 그래야 해요. 제 말에 김지연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정말 자격 없는 지점장이었어요. 그때 최민호가 나타났어요. 행사장 한쪽에서 저희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여기서 뵙게 되네요. 민호군, 자네도 왔구나. 사람들이 민호를 주목했어요. 신입 직원이 VIP 고객과 친분이 있다는 게 신기했을 겁니다. 어르신, 이 젊은이는 달랐어요. 제 말에 사람들이 민호를 다시 봤어요. 민호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군은 나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고객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봤죠. 은행 임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마 민호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김지연은 여전히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어르신,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는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 은행과는 거래를 중단하기로 말이죠. 신뢰가 깨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김 지점장, 앞으로 제 자산은 다른 곳에서 관리하겠어요. 김지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VIP 고객 하나를 잃는다는 건 지점장으로서는 치명적인 실수였거든요. 어르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기회는 이미 줬어요. 그런데 그대는 그 기회를 놓쳤죠. 주변 사람들이 저희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때 은행 부행장이 다가왔어요. 박 고객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별 일 아닙니다. 다만 고객 서비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행장은 김지연을 날카롭게 봤어요.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김 지점장, 나중에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김지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였거든요. 저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군, 자네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일하세요. 고객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은행원이에요. 민호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오늘 일로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김지연은 아마 큰 문제에 직면할 테고 민호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집에 도착하니 손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단다. 정말요? 어떻게요? 저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물론 구체적인 돈 얘기는 빼고 말이죠. 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무시하지 않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인가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야.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그럼 우리 부자인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을 줄 알았어요. 이제는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 할아버지는 부자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란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 나쁜 마음으로 쓰면 독이 되고 좋은 마음으로 쓰면 약이 되거든.
손자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쓸 거예요?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지. 할아버지 혼자서는 모든 걸 다 쓸 수 없으니까. 저녁을 먹으면서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일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정말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큰 자산을?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아버지를 걱정했던 게 무색했을 거예요. 아버지,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 그리고 너희들이 돈 때문에 변했으면 안 되니까. 자식들은 복잡한 심정인 것 같았어요.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말이죠. 아버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걸 가족들과 함께 의논해 봐야겠어.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할 순 없으니까. 밤늦게 이웃 선영 씨가 찾아왔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벌써 동네에 소문났나 봅니다. 만수 씨, 정말이에요? 은행에서 큰 행사에 참석하셨다면서요? 선영 씨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어요. 그럼 정말 제가 몰랐던 일이 있는 건가요? 선영 씨도 이제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선영 씨 사람은 겉보기와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선영 씨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자신의 태도를 돌이켜보고 있을 거예요. 만수 씨, 제가 그동안 신뢰가 많았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예요. 하지만 선영 씨는 계속 미안해했어요. 아마 양심이 찔렸을 거예요. 이튿날 아침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동정하던 시선이었는데 이제는 존경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만수 형님, 어제 은행 행사 어떠셨어요? 동네 이장님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갔다 왔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미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거든요.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본점 부행장이 직접 저희 집을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부행장은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박 고객님, 이번 일로 큰 실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김재현 지점장은 이미 징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최민호 직원은 승진 추천했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김지연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됐고, 민호는 올바른 행동 때문에 보상을 받게 된 거죠. 박 고객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부행장의 간청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부행장님,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저는 다른 곳에서 거래하겠습니다. 부행장은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붙잡지는 않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승진 소식을 전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네가 잘해서 얻은 거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고객을 대하면 돼. 민호는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민호군, 앞으로 제 자산 관리는 자네에게 맡기고 싶어. 민호가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르신의 자산을? 자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지. 이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은행에서 민호와 함께 일하게 됐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동네 사람들의 태도도 변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새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됐으니까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손자와 함께 앉아서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할아버지, 이제 이 재산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손자의 질문에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던 답을 했어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정말요? 와, 대단해요. 손자가 신나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게 됐으니까요. 장학재단 설립 준비를 하면서 민호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복잡한 서류 작업부터 법적 절차까지 모든 걸 도와줬습니다. 어르신,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살 순 없잖아.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재단 이름은 만수장 학재단으로 정했어요. 아내 이름도 함께 넣고 싶었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아내와 함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장학금 수여식 날이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1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중에는 민호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한 학생이 울면서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감동받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렴.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런 기분을 느끼려고 평생 돈을 모았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선영 씨도 수여식에 참석했어요. 요즘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때와는 정반대였죠. 만수 씨,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선영 씨도 함께 하면 좋겠어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니까 선영 씨가 재단 일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동안의 오해가 완전히 풀린 것 같았습니다. 김지연 소식도 들렸어요. 결국 지점장직에서 물러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것도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김지연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 다시 한번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앞만 보세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으니까요. 김지연의 눈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로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김씨, 이번 일이 자네에게는 약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실수하지 마세요. 네, 어르신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김지연도 결국 다른 은행에 취직했다고 들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좋은 예였죠. 계절이 바뀌고 장학재단도 점점 커졌어요.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민호도 은행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어르신, 다른 VIP 고객들도 어르신을 본받아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제가 시작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니 뿌듯했어요. 돈의 진짜 가치를 깨달은 거죠. 손자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당당해졌고 친구들 앞에서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우리 할아버지 정말 멋있다고 해요. 그래? 왜? 돈이 많아도 자랑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서요. 손자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을 손자가 이해했구나 싶었습니다. 손자야, 할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지? 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죠. 맞아. 그걸 평생 잊지 마렴. 이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어느 저녁 아내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꿈꾸던 일을 하고 있어. 많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단다. 마치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분명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역시 사람이구나. 돈은 수단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내일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벌써부터 기대됐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장학재단 설립 1주년 기념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재단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그동안 도움받은 학생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으니까요. 손자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기대돼요. 그 많은 학생들을 다 만날 수 있다니. 그래, 할아버지도 기대된다. 기념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각계 인사들까지 모두들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도 와 있었어요. 이제는 은행 부지점장까지 승진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자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 고마워.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김소영이 무대에 올라와서 인사말을 했어요. 만수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꼭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소영이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차례로 나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공학도가 된 학생, 교사가 된 학생, 간호사가 된 학생까지 모두들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무대에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줘서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이 재단을 만든 이유는 간단해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가 없었으면 했거든요.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행복해요. 이게 바로 돈의 진짜 가치라고 생각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기념식이 끝나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모두들 밝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할아버지처럼 살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물론이지.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중요해.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살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보람 있었어요. 제가 보여준 모습이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자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나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손자의 말에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세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란다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76살이 됐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은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매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선영 씨도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만수 씨,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해요. 선영 씨도 고마워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김지연도 가끔 안부를 물어와요. 새로운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느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하고 말이죠. 요즘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장학재단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어린이 도서관도 만들고 싶거든요. 민호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어르신 좋은 일이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든든해.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예전 철물점 자리를 지나갔어요.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지만 그 시절 추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줄은 말이죠.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된 꿈이 이렇게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보, 우리 꿈이 이루어졌네.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내가 살아있다면 분명 기뻐했을 거예요. 함께 이 일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모였어요. 아들, 딸, 그리고 손자까지 모두들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 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재단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 가족이 함께 하면 더 좋지.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게 됐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 말이죠.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감사한 인생이라고.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오해받았던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였어요.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않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세 말이죠.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한 노인이 됐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돈을 올바르게 쓸 수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박만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이에요. 김지연처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민호처럼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직 세상에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민호가 오히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무엇보다 만수 할아버지가 보여준 건 진정한 부의 의미였습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줬죠. 장학재단을 통해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선물한 모습에서 돈의 진짜 가치를 볼 수 있었어요. 또한 만수 할아버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이런 넓은 마음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수 할아버지처럼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진정한 성공이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마음가짐을 봐야 한다는 교훈도 주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진짜 의미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만수 할아버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